안녕하세요. 오늘날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다른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과,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와의 의견 차이로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고 감정이 쌓일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그 마음의 어긋남은 누군가가 틀려서가 아니라 서로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이 어긋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친구, 사회, 이 모든 관계는 결코 하나의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각자의 삶의 배경, 세대, 가치관이 더욱 다양해졌기에 서로 다른 생각은 더욱 빈번하게 충돌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생각과 감정의 차이를 단지 갈등이라고만 본다면 우리는 평생 화합이라는 단어에 다가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 속 어딘가에서 작지만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제1장 부모와 자식, 사랑과 다름의 간극.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때로는 가장 어려운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 또한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종종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른 시절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라고 말하고, 자식은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 아니에요. 라고 되묻습니다. 여기에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의 본질은 서로의 표현 방식과 기대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자식은 그 마음이 통제처럼 느껴지고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부모는 그것이 불안합니다.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말들이 점점 벽을 쌓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조언도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틀렸다고 판단하기 전에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자식의 선택을 인정해주는 부모, 부모의 고생과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자녀, 이 둘 사이에서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조금씩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근 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강요하지 마라. 물도 넘치면 제방을 무너뜨린다. 부모의 충고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통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의 독립이 부모에게는 외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의 말투가, 표현이, 속도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화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2장 조직에서의 갈등, 관점의 전환. 직장은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와 기대를 안고 한 공간에서 일해야 하니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상사는 성과를 걱정하고 직원은 워라밸을 고민합니다. 누군가는 경험을 말하고 누군가는 효율을 주장합니다. 조직에서 화합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의견 충돌이 아니라 입장의 차이에서 옵니다. 상사는 책임을 생각하고 부하 직원은 효율과 공정을 생각합니다. 동료끼리도 가치관이 다르기에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감정의 골이 되기도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 조직에서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은 상대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같은 목표를 향한다면 방법의 차이를 논쟁하기보다는
방향의 일치를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진정한 화합은 자기 위치를 고수하기보다 상대의 위치에서 생각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갈등은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넓게 이해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대화의 기술은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듣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제3장 화합이란 동일함이 아니라 공존의 연습. 현대 사회는 다원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며 끊임없이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공존이란 단어는 단지 함께 있는 것을 넘어 함께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화합이 있습니다. 공존을 위한 화합은 단순한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통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합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 성찰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대화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순간의 감정보다 관계의 미래를 생각하는 태도가 화합의 열쇠입니다. 셋째, 상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실천입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침묵으로도 우리는 타인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화합은 오늘 하루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아요.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우리 함께 생각해봐요. 이 말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언어입니다. 결국 공존은 다름을 존중하는 성숙함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은 매일매일 쌓이는 노력과 실천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내민 그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믿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합을 생각의 일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합은 생각이 달라도 함께할 수 있는 공존의 기술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화이부동, 소인은 동이불화. 군자는 서로 화합하되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진심으로 화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진짜 화합은 같은 색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색을 인정하고 함께 무지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해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는 태도는 단 1초 만에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그곳에서 우리라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화합은 반드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침묵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즉, 진정한 화합은 차이를 유지한 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조직이든 가정이든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갈등이 아니라 확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4장 실천 화합을 위한 3가지 다짐. 1. 감정보다 맥락을 보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말 뒤에 숨겨진 불안, 서운함 또는 기대. 그 맥락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공감에 닿게 됩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폭발하지만 말과 행동의 맥락에는 그 사람의 상처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에서 저 말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지? 로 바꿔보는 연습이 화합의 출발입니다. 이 듣기의 자세를 바꾸자. 대화는 내가 잘 말할 때가 아니라 상대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완성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가장 큰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건 단지 말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말 중간에 끊지 않기, 판단하지 않기, 고개를 끄덕이기 같은 작은 표현들이 당신의 말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3. 옳고 그름이 아닌 방향을 찾자. 우리는 팀입니다. 가족이고 동료입니다.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맞았는가 보다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갈등은 대개 누가 맞는가 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화합은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로 질문이 바뀌는 순간 시작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재판이고 공동체는 방향을 함께 찾는 공간입니다. 제5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화합은 늘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때로 외롭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왜 내가 먼저 가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다가갔을 때 상대방이 마음을 열여지조차 주지 않으면 아무 관계도 변할 수 없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때론 침묵이, 때론 미소가, 때론 한 걸음 물러섬이 진짜 이기는 길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 조직과 친구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더 이해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내미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남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화합은 어느 한 사람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심이 어쩌면 처음에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가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한 걸음이 관계를 바꾸고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지금 내가 화합을 위해 내민 손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는 온기로 남을 것입니다. 갈등의 시대에 가장 빛나는 기술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해입니다. 화합은 말보다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조직과 가정의 평화를 불어넣습니다. 다음에 실천 지침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말을 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기. 상대 입장에서 내가 들려줄 말이 어떤 감정을 줄지 먼저 떠올려보세요. 말은 화합의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청하는 습관 들이기. 대화 중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기다려주세요. 듣는 태도는 곧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의 감정으로 말하기. 당신은 틀렸어요 보다 나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라고 표현하면 상대의 방어심을 줄이고 열린 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감사 표현하기.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하루 한 번 감사 인사를 실천해보세요. 화가 날 땐 멈추기. 즉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두세요. 감정의 불꽃은 잠시지만 말은 오래 남습니다. 차이를 받아들이는 마음 갖기.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더 나은 해답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께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 이해받고 싶은 만큼 누군가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내가 오늘 지지받고 싶은 만큼 누군가를 조용히 지지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모두를 더 따뜻한 세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다른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과,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와의 의견 차이로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고 감정이 쌓일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그 마음의 어긋남은 누군가가 틀려서가 아니라 서로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이 어긋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친구, 사회, 이 모든 관계는 결코 하나의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각자의 삶의 배경, 세대, 가치관이 더욱 다양해졌기에 서로 다른 생각은 더욱 빈번하게 충돌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생각과 감정의 차이를 단지 갈등이라고만 본다면 우리는 평생 화합이라는 단어에 다가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 속 어딘가에서 작지만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제1장 부모와 자식, 사랑과 다름의 간극.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때로는 가장 어려운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 또한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종종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른 시절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라고 말하고, 자식은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 아니에요. 라고 되묻습니다. 여기에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의 본질은 서로의 표현 방식과 기대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자식은 그 마음이 통제처럼 느껴지고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부모는 그것이 불안합니다.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말들이 점점 벽을 쌓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조언도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틀렸다고 판단하기 전에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자식의 선택을 인정해주는 부모, 부모의 고생과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자녀, 이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조금씩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근 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강요하지 마라. 물도 넘치면 제방을 무너뜨린다. 부모의 충고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통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의 독립이 부모에게는 외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의 말투가, 표현이, 속도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화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2장 조직에서의 갈등, 관점의 전환. 직장은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와 기대를 안고 한 공간에서 일해야 하니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상사는 성과를 걱정하고 직원은 워라밸을 고민합니다. 누군가는 경험을 말하고 누군가는 효율을 주장합니다. 조직에서 화합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의견 충돌이 아니라 입장의 차이에서 옵니다. 상사는 책임을 생각하고 부하 직원은 효율과 공정을 생각합니다. 동료끼리도 가치관이 다르기에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감정의 골이 되기도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 조직에서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은 상대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같은 목표를 향한다면 방법의 차이를 논쟁하기보다는
방향의 일치를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진정한 화합은 자기 위치를 고수하기보다 상대의 위치에서 생각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갈등은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넓게 이해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대화의 기술은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듣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제3장 화합이란 동일함이 아니라 공존의 연습. 현대 사회는 다원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며 끊임없이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공존이란 단어는 단지 함께 있는 것을 넘어 함께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화합이 있습니다. 공존을 위한 화합은 단순한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통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합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 성찰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대화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순간의 감정보다 관계의 미래를 생각하는 태도가 화합의 열쇠입니다. 셋째, 상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실천입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침묵으로도 우리는 타인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화합은 오늘 하루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아요.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우리 함께 생각해봐요. 이 말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언어입니다. 결국 공존은 다름을 존중하는 성숙함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은 매일매일 쌓이는 노력과 실천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내민 그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믿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합을 생각의 일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합은 생각이 달라도 함께할 수 있는 공존의 기술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화이부동, 소인은 동이불화. 군자는 서로 화합하되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진심으로 화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진짜 화합은 같은 색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색을 인정하고 함께 무지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해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는 태도는 단 1초 만에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그곳에서 우리라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화합은 반드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침묵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즉, 진정한 화합은 차이를 유지한 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조직이든 가정이든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갈등이 아니라 확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4장 실천 화합을 위한 3가지 다짐. 1. 감정보다 맥락을 보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말 뒤에 숨겨진 불안, 서운함 또는 기대. 그 맥락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공감에 닿게 됩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폭발하지만 말과 행동의 맥락에는 그 사람의 상처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에서 저 말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지? 로 바꿔보는 연습이 화합의 출발입니다. 이 듣기의 자세를 바꾸자. 대화는 내가 잘 말할 때가 아니라 상대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완성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가장 큰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건 단지 말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말 중간에 끊지 않기, 판단하지 않기, 고개를 끄덕이기 같은 작은 표현들이 당신의 말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3. 옳고 그름이 아닌 방향을 찾자. 우리는 팀입니다. 가족이고 동료입니다.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맞았는가 보다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갈등은 대개 누가 맞는가 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화합은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로 질문이 바뀌는 순간 시작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재판이고 공동체는 방향을 함께 찾는 공간입니다. 제5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화합은 늘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때로 외롭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왜 내가 먼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다가갔을 때 상대방이 마음을 열여지조차 주지 않으면 아무 관계도 변할 수 없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때론 침묵이, 때론 미소가, 때론 한 걸음 물러섬이 진짜 이기는 길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 조직과 친구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더 이해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내미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남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화합은 어느 한 사람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심이 어쩌면 처음에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한 걸음이 관계를 바꾸고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지금 내가 화합을 위해 내민 손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는 온기로 남을 것입니다. 갈등의 시대에 가장 빛나는 기술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해입니다. 화합은 말보다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조직과 가정의 평화를 불어넣습니다. 다음에 실천 지침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말을 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기. 상대 입장에서 내가 들려줄 말이 어떤 감정을 줄지 먼저 떠올려보세요. 말은 화합의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청하는 습관 들이기. 대화 중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기다려주세요. 듣는 태도는 곧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의 감정으로 말하기. 당신은 틀렸어요 보다 나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라고 표현하면 상대의 방어심을 줄이고 열린 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감사 표현하기.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하루 한 번 감사 인사를 실천해 보세요. 화가 날 땐 멈추기. 즉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두세요. 감정의 불꽃은 잠시지만 말은 오래 남습니다. 차이를 받아들이는 마음 갖기.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더 나은 해답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께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 이해받고 싶은 만큼 누군가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내가 오늘 지지받고 싶은 만큼 누군가를 조용히 지지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모두를 더 따뜻한 세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다른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과,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와의 의견 차이로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고 감정이 쌓일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그 마음의 어긋남은 누군가가 틀려서가 아니라 서로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이 어긋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친구, 사회, 이 모든 관계는 결코 하나의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각자의 삶의 배경, 세대, 가치관이 더욱 다양해졌기에 서로 다른 생각은 더욱 빈번하게 충돌하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생각과 감정의 차이를 단지 갈등이라고만 본다면 우리는 평생 화합이라는 단어에 다가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 속 어딘가에서 작지만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제1장 부모와 자식, 사랑과 다름의 간극.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때로는 가장 어려운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 또한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종종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른 시절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라고 말하고, 자식은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 아니에요. 라고 되묻습니다. 여기에는 억울함과 서운함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의 본질은 서로의 표현 방식과 기대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자식은 그 마음이 통제처럼 느껴지고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부모는 그것이 불안합니다. 서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말들이 점점 벽을 쌓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조언도 자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틀렸다고 판단하기 전에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자식의 선택을 인정해주는 부모, 부모의 고생과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자녀, 이 둘 사이에서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조금씩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근 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강요하지 마라. 물도 넘치면 제방을 무너뜨린다. 부모의 충고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통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의 독립이 부모에게는 외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름을 틀림으로 판단하지 않는 태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의 말투가, 표현이, 속도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화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2장 조직에서의 갈등, 관점의 전환. 직장은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와 기대를 안고 한 공간에서 일해야 하니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상사는 성과를 걱정하고 직원은 워라밸을 고민합니다. 누군가는 경험을 말하고 누군가는 효율을 주장합니다. 조직에서 화합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의견 충돌이 아니라 입장의 차이에서 옵니다. 상사는 책임을 생각하고 부하 직원은 효율과 공정을 생각합니다. 동료끼리도 가치관이 다르기에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가 감정의 골이 되기도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 조직에서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은 상대의 시선에서 한번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같은 목표를 향한다면 방법의 차이를 논쟁하기보다는
방향의 일치를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조직 내에서 진정한 화합은 자기 위치를 고수하기보다 상대의 위치에서 생각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갈등은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넓게 이해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대화의 기술은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듣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제3장 화합이란 동일함이 아니라 공존의 연습. 현대 사회는 다원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며 끊임없이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공존이란 단어는 단지 함께 있는 것을 넘어 함께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화합이 있습니다. 공존을 위한 화합은 단순한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통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합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 성찰입니다. 나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대화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태도입니다. 순간의 감정보다 관계의 미래를 생각하는 태도가 화합의 열쇠입니다. 셋째, 상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실천입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침묵으로도 우리는 타인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화합은 오늘 하루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아요.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요. 우리 함께 생각해봐요. 이 말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언어입니다. 결국 공존은 다름을 존중하는 성숙함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은 매일매일 쌓이는 노력과 실천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내민 그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믿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합을 생각의 일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합은 생각이 달라도 함께할 수 있는 공존의 기술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화이부동, 소인은 동이불화. 군자는 서로 화합하되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진심으로 화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진짜 화합은 같은 색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색을 인정하고 함께 무지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해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는 태도는 단 1초 만에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그곳에서 우리라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화합은 반드시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침묵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즉, 진정한 화합은 차이를 유지한 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조직이든 가정이든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갈등이 아니라 확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4장 실천 화합을 위한 3가지 다짐. 1. 감정보다 맥락을 보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말 뒤에 숨겨진 불안, 서운함 또는 기대. 그 맥락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공감에 닿게 됩니다. 감정은 순간적으로 폭발하지만 말과 행동의 맥락에는 그 사람의 상처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에서 저 말 뒤에는 어떤 마음이 있지? 로 바꿔보는 연습이 화합의 출발입니다. 이 듣기의 자세를 바꾸자. 대화는 내가 잘 말할 때가 아니라 상대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완성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가장 큰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건 단지 말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말 중간에 끊지 않기, 판단하지 않기, 고개를 끄덕이기 같은 작은 표현들이 당신의 말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3. 옳고 그름이 아닌 방향을 찾자. 우리는 팀입니다. 가족이고 동료입니다.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맞았는가 보다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갈등은 대개 누가 맞는가 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화합은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로 질문이 바뀌는 순간 시작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재판이고 공동체는 방향을 함께 찾는 공간입니다. 제5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화합은 늘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때로 외롭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왜 내가 먼저 가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다가갔을 때 상대방이 마음을 열여지조차 주지 않으면 아무 관계도 변할 수 없습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때론 침묵이, 때론 미소가, 때론 한 걸음 물러섬이 진짜 이기는 길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 조직과 친구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더 이해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내미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남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화합은 어느 한 사람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심이 어쩌면 처음에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한 걸음이 관계를 바꾸고 조직의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지금 내가 화합을 위해 내민 손은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는 온기로 남을 것입니다. 갈등의 시대에 가장 빛나는 기술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해입니다. 화합은 말보다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조직과 가정의 평화를 불어넣습니다. 다음의 실천 지침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말을 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기. 상대 입장에서 내가 들려줄 말이 어떤 감정을 줄지 먼저 떠올려보세요. 말은 화합의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청하는 습관 들이기. 대화 중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생기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기다려주세요. 듣는 태도는 곧 존중의 표현입니다. 나의 감정으로 말하기. 당신은 틀렸어요 보다 나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라고 표현하면 상대의 방어심을 줄이고 열린 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감사 표현하기.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하루 한 번 감사 인사를 실천해 보세요. 화가 날 땐 멈추기. 즉시 반응하지 말고 시간을 두세요. 감정의 불꽃은 잠시지만 말은 오래 남습니다. 차이를 받아들이는 마음 갖기.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은 더 나은 해답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께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내가 오늘 이해받고 싶은 만큼 누군가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내가 오늘 지지받고 싶은 만큼 누군가를 조용히 지지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모두를 더 따뜻한 세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